예, 우리 사랑스러운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중에서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 희망 프로그램입니다. 유니버시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저기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일반적인 대학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유니버시티 플러스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지난 학기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 학기에 좀 더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무처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겁니다. 여기 이제 유니버시티 플러스의 세 번째 보시면 5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학적부는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고려대학교 학적부에는 학생들의 이 성적이라든가 이거 외에 우리 학생이 A라는 학생은 이러이러한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했다 이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네, 이 5개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스콜레, 사람 희망, 온세미로, 그리고 나누리 다이얼로그, 에티켓, 크림슨 에티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인데 스콜레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코오롱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옷 입는 것, 스타일링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는 소속이 법대인데요. 제가 81년도에 우리 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촌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이 싫어요. 그래서 교무장 되자마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우리 학생들은, 특히 우리 제자들은 우리 때는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공부도 잘하지만 옷 입는 것도 아주 세련된, 그리고 스컬레에서는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희망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어떤 진솔한 얘기를 듣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 성북구라든가 동대문구 주위에 이 사회 커뮤니티가 또 있죠. 이런 분들도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오세요. 어쨌든 열려있는 이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온세미로라는 뜻이 순 우리말인데요. 쪼개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이제 통섭 융합의 시대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지 않고 온통 그 자체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공대 선생님이 문과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반대도 하고요. 지난 학기에는 법대 교수님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자연계열 학생들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로 해서 강연을 했고요. 얼마 후에 최재천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학문이 왜 통섭이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리 다이얼로그는 생각을 나눈다는 얘기인데, 다른 것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행사인데요. 이거는 한 20명 내지 30명 예약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2분 내지 3분이 얘기를 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보통 교수님이 많을 겁니다. 또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학생은 듣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2분하고 학생들하고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학기에는 뇌를 훔친 소설가라는 책을 작년에 쓰신, 작년인가요? 작년인 것 같은데 노논문과의 서경준 교수님, 그리고 심리학과의 김학진 교수님이 토론 대상자로 나와서
좋은 대화를 같이 나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슨 에티켓인데요.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마음도 마음이지만 이 뭔가 이 매너 있죠. 이거를 세련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말하는 언어 있죠. 언어를 어떻게 해야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저기 강민정 선생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플러스 이번 학기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뭐 저를 보려 온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사람 희망 이 프로그램에 강연을 맡아주실 분을 만나러 오신 건데, 뭐 홍명보 감독이세요. 홍 감독님 여러 가지 우리 규무처 선생님이 쭉 양력을 적어주셨는데 이거를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홍명보 선수였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축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우리 축구계의 기둥입니다. 홍명보 감독께서는 1987년도 학번이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 체육교육과에 들어오셔서 또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이제는 그 스스로가 또 선수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많은 선수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뭐랄까 상쾌한 충격을 여러 번 안겨주신 그런 분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홍명보 감독님의 어떤 모습이 제일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월드컵 때 스페인인가요? 승부차기에서 맨 마지막에 골을 넣고 그것도 골키퍼가 예상을 해서도 막을 수 없는 골이었죠. 그 골을 넣고 막 뛰는 그 해맑은 머리카락 확 날리는, 저는 머리카락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홍 감독님이 생각나는데, 또 가장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 올림픽에서 정말 새 역사를 쓰고 오셨죠. 네,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별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홍 감독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feel all the faint morning light, filled with hope 'cause you're here in my life. And we've gone from the edge of our souls, made it back to a place we call home. You see me through, I was alone in the dark and the fear was my truth. Yeah, all the things that you are, beautifully broken. Tonight, you light up the stars. All that you are, all that you are. 네, 홍 감독님의 아주 극적인 모습들을 봤고요. 이제 정말로 홍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갔다 오니까 올림픽 기간에는 아무래도 감독이고 하고 하니까 그 언론에 많이 차단을 시킨 게 사실이에요. 이유는 아무래도 중요한 이벤트 축구 시합에 많은 언론의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은 경기를 할 때거나 그럴 때는 비난도 있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잘 몰랐는데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10년 주기라는 얘기를 이제 봤습니다.
선수 시절에 92년도에 이제 처음 프로에 입단해서 MVP를 탔었고 우승을 했고, 또 그다음에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을 이뤘고, 그다음에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저희가 이제 동메달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주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한 번 하고 2012년 이 자리에서 딱 10년 만에 또 강의를 하게 돼서 10년 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생활해오면서 느꼈던 것도 이번 올림픽에서 또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런 강사의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의 그냥 선배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한 얼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도 한 얼굴이 저기 있네요. 우리 박희성 선수, 예전에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고, 또 고려대학교 축구부 이번 정기 고연전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의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정도의 지도자 생활을 했었고요. 25년 중에 13년을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었고, 8년을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 청소년 대표 감독을 시작으로 이제 저희 감독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감독을 하게 됐을 때 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언더 20세 선수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청소년 축구는 한국 팀이 아주 강한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국가대표팀 코치로 있는데 청소년 대표 출신 선수들을 찾아보니까 불과 두 명, 세 명, 10%, 15% 정도의 선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저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선수들이 지금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축구는 다 하고 있었지만은 국가대표로 되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선수 시절에 경험을 했던 것, 또 외국에서 생활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잘 묶어서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2009년도에 청소년 대표 감독을 시작으로 저의 이제 감독의 첫 걸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생각들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저 나름대로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 과연 팀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단은 먼저 선수들보다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일단은 거기에 있어서 역시 저는 열정이란 부분을 생각을 했죠. 제가 과연 이 몸담고 있는 이 축구 이 분야에서 정말 열의를 쏟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이 선수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코치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 감독의 역할이 그냥 뭐 제가 저희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였다고 했으면은 저는 분명히 아마 그때 대회를 마치고 옷을 벗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실증을 느낄 수 있다.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열의가 없으면 분명히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정상에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한 노력에 비해서는 결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패배자가 되는 거 있죠. 인생의 패배자, 모든 거의 패배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느 주변 환경 그런 것보다는 내 자신이 과연 이 일에 얼마나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저 자신이 먼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선수들과 첫 대면을 하는 날 이제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그 당시에 이제 18살 선수, 19살 선수, 그다음에 20살 선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첫 대면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고 또 그 선수들도 뭐 그 선수들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뭐 대표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아는데 저는 이제 그 선수들을 잘 모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첫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훈련이 계획이 돼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가장 놀란 것이 이 선수들이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식사를 하고 그냥 전부 다 목 뻣뻣이 들고 그 긴 시간 동안 식사를 준비해 주신 아주머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감독으로서 그 선수들이 이제 뭐 약간의 20살, 20살의 나이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축구장에서 아주 기능적인 면을 뛰어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직 20살 갓 된 나이의 선수들을 인성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35살 먹은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이면은 아니지만은 20살 먹은 선수들한테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기능적인 면 이상 이외로 또 그 인성적인 면을 가리키고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세상에서 제일 가리키기 쉬운 게 예절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예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살의 이제 선수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감독이 됐으니까 이 조직의 리더가 된 거 있죠. 조직의 리더는 되는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 조직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 또 선수들한테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줘서 한 팀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스태프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갑작스럽게 오는 패배, 경기를 앞두고 압박되어 오는 긴장감
또 언론 비판에 끊이지 않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실패에는 어떻게 맞서고 성공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독으로서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심지어는 언제 포기를 해야 되는지, 또 제대로 포기를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밥을 먹고 그냥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원치 않았고, 바로 선수들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존경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특히 파주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저희들을 위해서 계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거는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편안하게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수들한테 요구를 할 거 있으면은 부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그게 20살 먹은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3이 나타나길 원하고 1 더하기 2는 5가 나타나기 원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반대로 1 더하기 5도 1이고 1 더하기 10도 저는 1을 원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나갈 때는 11명, 아니 벤치에 있는 선수까지 20명 나가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만큼은 저는 모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떤 거에도 마지막 답은 1,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한 거는 그 팀 미팅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 팀 미팅에서 우리 선수들한테 올바른 자세를 가리키는 걸 원했습니다. 하루는 팀을 미팅을 하는데 18살 되는 선수가 종이컵에다가 싹 들고 오면서 커피를 들고 들어오면서 미팅장에 들고 오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상했지만 저는 신선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런 선수 18살짜리가 감독이 미팅을 하는데 커피잔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미팅을 듣는구나.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선수는 최종 예선 못 갔습니다. 올림픽 못 갔습니다. 그만큼 그 많은 선수들이 자기가 그 당시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수들은 20살 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거만함은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팅에서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 과연 미팅에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느냐. 미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훈련의 한 과정이고, 또 밖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원천 봉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또 감독의 입장에서는 미팅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선수들이 그 미팅에 대한 시간에 짜증을 많이 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수들 귓속에 쏙쏙 들어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를 선수들한테 줄 수 있는지,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 시간, 타이밍을 골라서 하는데, 그런 미팅 역시도
우리 훈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당시 처음에 이제 제가 2009년도에 감독이 되면서 저한테 딱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모르는 선수들을 6개월 동안, 그것도 매일매일이 아니라 한 달에 일주일씩 뭐 이렇게 짧게 훈련을 해서 저희가 그 2009년도 이집트에 있었던 세계 청소년 대회, 그 대회를 나가가지고 18년 만에 8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거기에 있던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 주축을 이뤘던 선수들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아주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첫 경기를 카메룬한테 이제 2대0으로 졌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선수들이 뭐 아마 여러분들도 몰랐고 뭐 저도 모르는 선수들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정말 무관심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파주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 그 국가대표팀 뭐 훈련이나 그런 거를 신문에 보면 항상 선수들이 이 얼굴에 잡히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 얼굴밖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선수들입니다. 그때 첫 게임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2대0으로 지고 다음 경기 2경기를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 그 당시에 아주 제일 유명한 한 몇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은 뭐 팀에서는 스타급이라고 하지만은 뭐 다른 팀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선수들이었죠. 근데 그 선수들이 경기를 저희가 첫 경기 끝나고 분석을 하는데 열심히 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첫 감독으로서 첫 시합, 공식적인 시합을 이제 패배로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몇 장면 좋지 않는 모습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이 희생이란 거를 전혀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 때는 그 선수들을 모두 빼고 다른 선수들로 집어넣습니다. 베스트 멤버를 5명을 바꿨습니다. 세계대회, 중요한 대회, 그리고 첫 게임을 지고 그 다음 경기에 새로운 선수들을 5명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미친 감독이죠. 뭐 그 정도에 한다는 것은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 팀에서 희생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을 5명을 넣었습니다. 뭐 역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먼저 선취골을 당했고, 뭐 그 경기를 그대로 끝나면은 이제 저희는 바로 짐 싸갖고 이제 와야 되는데, 저희가 동점골을 넣어서 이제 3차전 마지막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조금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어가지고 3차전에는 저희가 미국을 이기고 그 선수 그대로 그 다음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3대0으로 이겼었고, 또 그 선수 그대로 그 다음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또 16강전에서 저희가 3대0으로 이겨가지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8강에는 그 몇 선수가 이제 저 경고로 또 부상으로 나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저희의 나가는 길이 이제 8강에서 멈췄는데, 저는 저 이집트 대회 때 정말 제가 많이 느낀 게 이 팀을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선수들. 제가 앞으로 2, 3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는 선수들은 아주 어린 선수들이고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선수들이었죠. 그러면 과연 내가 이 팀을 2012년 올림픽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에 청소년 대표 감독을 수락했을 때 첫 번째 고민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과연 이 선수들이 앞으로 커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몇 명이나 남을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자리에서 선수들과 약속을 하나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몇 명이나 나중에 국가대표팀에만 남는지 한번 세어보자. 몇 명이나 과연 남는지. 저는 많으면 5명? 기존에 있었던 대표팀의 청소년 대표가 올라오는 퍼센티지를 과 같은 2, 3명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아니더라고요. 18명 다 남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저희가 2009년에 시작해서 2012년 올해까지 세어보니까 6명이 남았더라고요. 이 멤버에서 6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2년이 끝나고 앞으로 2014년, 2018년에 과연 몇 명이 남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몇 명이나 남을지. 아니, 제가 말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적은 숫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전적으로 우리 선수들한테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6명이 남아있는데 그 선수가 과연 지금까지 한 3년을 지내온 것 같이 앞으로 3년, 4년을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9년을 첫 스타트로 해가지고 첫 번째 저희 목표를 완수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009년이 끝나고 나서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팀으로 전환이 바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감독인데 이 스케줄을 놓고 봤는데 런던 올림픽까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없는 거예요. 출발은 했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0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이 아시안 게임은 병역이 걸린 대회고, 또 우리 축구는 거의 20몇 년, 24년인가를 이 아시안 게임을 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항상 우승 후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23세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노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 대회를 21세 선수들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거기에는 새로운 선수들도 필요했고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고, 또 제일 중요한 새로운 경험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반대도 무릅쓰고 저희는 21세 선수들로 아시안 게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박희성 선수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때 그 연령대에 박희성 선수는 최고였습니다. 최고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준결승에서 UAE한테 졌죠. 그것도 마지막 2분을 남겨놓고, 또 저는 그 시간에 골키퍼를 바꿔가지고 PK에 대비해서 골키퍼를 들어갔는데 들어간 골키퍼가 1분도 안 돼서 골을 먹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1대0으로 이제 져서 저희는 준결승에서 이제 3, 4위전을 치러야 되는 거였죠. 그 당시에 뭐 비난은 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신문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외국인 감독 밑에서 배웠는데 아주 좋은 거를 배웠어요. 그 외국인 감독은 한국에 오면은 한국 신문, TV, 한국 말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뭐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도 유일하게 자기한테 자기가 이 한국말로 아는 게 5대0이라는 거밖에 모른답니다. 다른 거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저 역시도 그 코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외국인 감독들 밑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습관을 배우지 못했어요. 다음날 신문에 우리 팀을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서 스크랩을 해서 감독이 보고 하는데, 저희 외국인 감독들은 전혀 뭐 글씨를 뭐 읽을 수 없으니까 신문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신문을 읽지 않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후반 2분 남겨놓고 골키퍼를 바꿔서 실점을 해서 중요한 대회에서 패배를 했다. 뭐 거기에 쏟아지는 그 포화 같은 비난은 어느 정도는 대충 감은 잡고 있죠, 저도. 하지만 누가 뭐라고 썼는지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문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시안 게임을 끝나고 일단은 제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무시를 해야 되잖아요. 무시를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기사를 썼는지 나쁜 기사를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웃고 하는데, 무시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거리감을 갖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감독 생활에서는. 근데 저는 뭐 철저하게 그거는 무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런던을 준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감독의 입장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 가지 오는 비난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 또 그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무시를 할 거냐. 제가 내린 답은 준비입니다. 준비. 과연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다음 과정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정말 중심을 잃지 않는 중심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런던 올림픽을 한 1년 8개월 앞두고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 사진은 저희 미디어데이 때 최종적으로 런던에 뽑힌 선수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몇 명 못 갔어요.
이 사진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못 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2011년도 6월 달에 런던 올림픽 2차 예선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제 상대는 요르단, 홈앤드 어웨이. 이 경기에서 이겨야지만은 최종 예선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경기였죠. 하지만 저희는 2010년을 마치고 2011년 1월부터 아주 이 런던 올림픽에 대한 청사진을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유럽에 가 있는 선수들, 우리 연령대 선수들, 이 선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예선전을 어떻게 치러서 어떻게 해가지고 런던 올림픽을 갔다, 저희 나름대로의 플랜을 쫙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렸죠. 유럽에 있는 선수들 차출 반대, 국가대표팀이 아닌 A매치 데이가 아닌 대회에서 선수를 내보내줄 수는 없다라는 구단의 반대가 있었고, 또 그때부터는 이 한국에서도 월드컵 예선이 이제 시작될 쯤이었어요. 그래서 A팀과의 차출, 저희 팀의 그 선수들을 뭐 전체적으로 모으면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A팀과의 차출을 반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수들을 뽑을 수 없었고, 또 훈련 시간 부족. 제가 처음에 저희 팀의 스케줄을 봤을 때 전혀 훈련을 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무리해서 21세 선수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 부상, 그나마 없는 찌끄러기들 중에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하는 선수는 부상으로 해서 경기 나오고, 정말 정할 수 없는, 선수들을 누구를 도대체 이번 경기에 내보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선수 구성에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밤새 고민하지 않았고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각 있는 시합, 대학 시합 가면서 선수들을 계속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축구라는 게 단순간 아무리 좋은 훈련을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좋은 선수가 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유럽에 있는 선수들만큼은 안 되지만은 유럽에 있는 선수들 최소한 4분의 3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도 저기 밑에 있는 대학 선수들,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은 프로에서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유럽에 인정을 받아서 나간 선수들을 대학에 있는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앉아 있지 않았고 저희 머리와 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각 몇 명 뽑아가지고 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은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그나마 이번 올림픽에 있어서 가장 빛을 발한 선수가 황석호 선수예요. 황석호 선수는 대구대학교에 있는 선수였는데, 제가 그날 대구대학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저희가 찾는 포지션에 그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다른 경기를 봤는데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도 또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세 선수를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날 경기를 보러 갔는데 황석호 선수가 오른쪽 풀백을 보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중앙 수비수를 봤는데, 그래서 그 대학팀의 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저 선수가 어떤 선수냐, 어제 경기하고 오늘 경기가 두 포지션을 보는데 어떤 선수냐 이제
감독과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듣는데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포지션 정도를 볼 수 있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계속 훈련을 시켜서 뭐 그 결과 요번 올림픽에서 뭐 저도 예상 못했지만 그 정도로 잘해줄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계속 선수 차출과 시간 부족으로 해서 저희는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된 거였죠. 최종 예선 저희가 세 팀이 전부 다 중동 팀이에요. 우리 한국 축구가 중동 팀에 약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중동 팀하고 경기를 하러 이동하고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 선수 부족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경험 없는 우리 선수들이 과연 이 큰 시합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감독으로서 선수들한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했지만은 과연 이 선수들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공간과 압박이라는 그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나머지 분들은 공부를 하시느라고 그걸 못 보셨군요. 거기에 보면 저희 최종 예선의 그 모든 스토리가 있는데 뭐 저는 뭐 그 TV를 보면은 제가 선수들한테 좀 강한 얘기도 하고 또 아주 심하게 질책도 하고 하지만은 그 선수들은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선수들이 저는 누군가가 저의 신뢰를 얻는다고 하면은 저는 감독이지만은 그 선수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선수들을 위해서 가장 충성을 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또 선수들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정말로 우리 팀의 희생을 했던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어려웠지만은 가능성 적었지만은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결과적으로는 5게임 만에 저희가 홈앤드라면 6게임인데 5게임 만에 저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한 경기를 남겨놓고 아시아 팀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또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공부가 많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수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 칼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해치겠다. 그거는 곧 우리 팀을 누군가가 처참하게 없애려고 하면은 저희는 감독의 입장에서 그걸 막아야 되겠죠. 또 우리 선수들은 그런 저를 보고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거기에 이제 저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서 선수들은 또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최종 예선에 통과를 했는데 이제 플랜, 제가 이 올림픽 팀 감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올림픽 팀 감독을 하면 세계 어느 나라의 감독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우리 선수들, 일본에서 오는 선수들 비행기 시간, 탑승편, 숙소에서 출발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파주까지 타고 들어오는 차, 거기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한 선수 한 선수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우리 팀에 오는 게 너무나 반가웠고 고마웠고, 그 시간을 도저히 제가 혼자 앉아서 방에 앉아서 구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플랜을 계속 짜면서 우리가 지금 취해 있는 현실,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이 현실에 우리가 가장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무엇인지 놓고 우리가 플랜을 짰는데,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주장 홍정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부상을. 그 플랜에 준비한 플랜이 이 선수예요. 이 선수도 부상으로 결과적으로 올림픽에 못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을 황석호 선수가 메웠는데, 그만큼 저희는 A, 이 선수가 다치면은 이 선수, 이 선수가 다치면은 제 3의 선수, 그 정도의 플랜을 A, B, C, 때로는 D까지 플랜을 짜놓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저희는 아주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뭐 여기도 나왔지만 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저희는 이번 올림픽 기간에 하나부터 10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저희는 기다렸던 겁니다.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뭐 올림픽에 나갔으니까 유럽 선수도 부르고 다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 뭐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압박감이 또 팬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안에를 지켜보면은 아주 처절했습니다. 특히 제가 감독으로서 그 이제 선수 선발, 자 이제 이 모든 과정, 부상 선수 아웃, 이 선수는 올림픽에 갈 수 없는 선수, 대충 자 정리를 하고 런던 올림픽이 시작이 되기 전에 6월 말에 선수 선발을 해야 되겠죠. 선수 선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선수들이 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결정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같이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때 지내온 선수들, 뭐 그 선수를 버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조금씩 확률이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그 선수들 역시 버리지 않은 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저한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죠. 과연 선발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번 2012년 런던 올림픽 선수 선발의 선발 기준이 뭐냐? 물론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 경기력이 좋은 선수. 자, 그럼 경기력이 좋은 선수면은 박주영도 경기력 안 좋고, 지동원도 경기력 안 좋고, 남태희도 경기력 안 좋고, 그럼 감독이 뭐를 보고 결정을 한 거냐? 저는 인성으로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물론 축구의 실력은 기본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그 안에서 인성으로 선수 선발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진 선수들이 인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과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팀에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를 뭐 몇 선수를 계속 이제 시간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올림픽 가고 싶죠. 뭐 그 선수들 역시 이 올림픽에 가고 싶죠. 뭐 감독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리가 어떻게 되도록 꼭 이 팀에 합류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던 거였죠.